자, 여러분, 월요일, 그러니까 3일절이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첼시를 상대를 합니다. 첼시 대 맨유의 경기, 요거 프리뷰 체크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을 마치고 프리뷰를 하는데, 일단 경기 자체는 기대가 되죠.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을 했고 AC밀란이라는 굉장히 난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잘 묶어냈죠. 물론 이 코로나로 빠진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카라스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트리피어는 징계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팀을 상대로 0대1 승리를 했고, 그리고 슈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죠.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은 0대 0이었고요. 솔샤르 감독의 램파드는 굉장히 잘 잡았었는데, 이 당시에는 0대 0이었고, 투헬 감독과 맞대결은 이제 리그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이 투헬 대 맨유, 투헬 대 솔샤르의 전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좀 찾아볼게요. 2020년 12월 3일 경기 볼까요? 이거 조별리그 경기입니다. 이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3대1로 승리를 했고 프레드가 퇴장을 당했었네요. 네이마르의 멀티골, 마르키뉴스가 한 골을 득점을 했죠. 이때는 역시 투헬 감독이 지휘를 할 때니까 가장 최근에 맞붙었었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는 투헬이 1승을 했고, 그 전에 맞대결에서는 또 파리 홈에서 2대1로 맨유가 승리한 바가 있었죠. 요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PK, 래시포드의 득점, 그리고 저쪽 골이 또 마시알 자책골이었어요. 2019년에도 붙었었어. 그래. 자, 이때는 이거는 또 죄다들 이 홈에서 져요. 먼저 펼쳐졌었던 1차전에서는 맨유 대 파리가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겼죠. 킴펜베, 음바페의 득점으로. 역시 이때도 투헬 대 솔샤르. 그리고 그 다음 2차전에는 맨유가 원정에 3대 1로 이겼는데, 이때는 루카쿠가 멀티골을 넣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베르나트가 득점을 했고, 라시포드가 PK를 넣으면서 이때도 또 1승 1패씩 주고받았습니다. 챔스에서 최근에 2시즌 연속 만나고 있는데 1승 1패씩 주고받으면서 2승 2패고, 이 정도가 되겠네요. 투헬의 그 전적은. 재밌는 기록이네. 예. 그러니까 팀을 바꿨습니다만 이 두 감독은 서로 간의 맞대결이 4번이나 있고, 리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2승씩을 서로 가져갔습니다. 자, 두 팀의 최근 기록을 볼까요? 자, 지난 시즌 리그 홈 경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는 맨유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때는 마샬과 맥과이어가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그컵에서는 또 맨유가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래시포드 PK, 그리고 또 래시포드의 득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최근에 FA컵에서도 맨유가 이긴 바가 있습니다. 에레라, 폴 폭바의 득점. 그러니까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성적이 조금 아리까리하고 좀 아쉬운 성적이 있어요. 2018년 10월 20일에 가더라도 2대2 무승부, 마시알 2골, 첼시는 리디거와 러스 바클리가 득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경기에서 지면 1995년 10월 이후에 맨유전 첫 리그 홈 연패가 된다고 하고, 최근 3번 프리미어리그 맨유와 상대에서는 득점이 없군요. 네. 자, 그 다음 첼시 원정 공식전에서 맨유가 기록이 좋습니다. 물론 투헬이라는 감독이 왔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런 기록들은 한번 확 바뀌기 마련인데, 은근히 이런 어쨌든 감독은 바뀝니다만 선수들은 계속 같이 뛰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다.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헬 부임한 다음에 홈 3경기에서 모두 다 클린시트였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골,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마찬가지로 마운트가 명실상부한 첼시의 공격 에이스입니다. 오른쪽에 허드슨 오도이나 리스 제임스가 누구가 나오든 간에 마운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면서 퍼스트 나인 형태까지로 보이는 움직임을 폭넓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첼시에서 가장 시원하고 믿을만한 공격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그 최근 4골은 모두 다 리그에서 넣은 4골은 모두 다 원정골이니까 마운트는 남의 집 가가지고 깽판 치는 게 이제 특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 원정 19경기 지금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클럽 레코드예요. 맨유는 몰라, 이게 뭐에 매 경기가 그런 건 아닌데, 이 팀이 카운터를 잘 칠 수 있는 이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약한 팀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홈에서는 그래도 좀 전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약한 팀들도 최소한 승점 1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기록이 여기 있었네요. 네, 원정팀이 모두 다 승리했고 2승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괜히 아까 열심히 설명했네요. 여기 다 있는데. 자, 래시포드는 첼시 상대로 공식전 5골 2개도움.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첼시를 상대로 굉장히 득점 분포가 좋습니다. 자, 티아고 실바는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챔피언스리그 2차전엔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에 반해서 맨유가 부상자가 많죠. 햄스트링으로 폴 폭바가 나오지 못하고 카바니, 만더비크, 맥토미네이, 그 다음에 DJ, 이 필 존스는 뭐 그렇다 치고 이미 전력 외니까 전체적으로 또 좀 중원 자원에서의 손실도 있고 교체 자원의 손실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온다는 건 당연히 맨유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최근에 이 투헬의 첼시는 득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원과 이 후방 라인에서의 단단함은 투헬이 굉장히 잘 짜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이는 선수들 맥토미니든 DJ든 카바니든 폴 폭바든 득점에 연관이 되는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실점을 허용했는데 그 중에 1실점 리디거의 자책골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튼전에 나온 실점이었습니다. 가장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은 소튼이라고 보이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는 나름대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결과가 0대1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로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빅매치였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이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2차전에서 마운트랑 조르지뉴가 못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과 간격 유지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공격 패턴을 투엘이 잘 짜놓고 있기 때문에 팀의 짜임새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몇몇 가지 문제점, 티아고 실바가 없을 때 수비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맨디도 아주 믿음직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론소가 약간 좀 본인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다가 그래 얘가 이런 단점도 있었지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르코스 알론소의 문제, 그리고 공격진들에 대한 아쉬움. 뭐 이번에 지루가 굉장히 대단히 멋진 골을 넣었지만, 그리고 티모 베르너도 알론소와 함께, 그러니까 알론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끌려나가는 선수가 있고 측면 쪽으로 벌려서 베르너가 또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르너는 결과적으로는 포워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격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리그에서 골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 조금 더 폭발시켜줄 필요가 있고 애매해진 선수들도 있습니다. 과연 캉테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차전에서는 뭐 조르지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카이 하버츠가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다음에 약간 붕 뜬 것처럼 보이는 하킴 지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쉬운 타미 에브라함 이런 선수들이 좀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백스리 기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같이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백스리기 때문에 좋다라기보다는 간격이 잘 맞아져 있고 그 다음에 팀 단위 압박에 대한 선수들이 좀 자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감독의 역량입니다. 감독이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바뀌었을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팀을 바꿔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루가 최근에 골을 좀 넣었죠. 그리고 베르너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조금씩 움직임이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골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폼은 올라오고 있고 마운트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에이스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더 보자면 조르지뉴와 코바치치가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맨유가 이 중원 라인에 대한 압박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움직임, 백스리 앞에 2명의 미드필더, 리디거, 그 다음에 아스필리쿠에타, 여기 뭐 크리스텐센이든 조우마든 아니면 부상이 나중에 복귀할 티아고 실바든 그 위에 코바치치 조르지뉴,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햄튼이 이쪽에 선수들을 물려놓고 프레스를 했을 때 이 첼시가 빌드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맨유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도 좀 중요하겠고요. 자, 최근 이 맨유는 2승 3무, 그러니까 무패긴 하나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와 승점이 좀 벌어졌죠.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이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대로 나왔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해. 솔직히 왜냐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맨유의 경기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있겠죠. 솔샤르도. 근데 이 경기는 쉬게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선발 라인업에까지 이름을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뭐 하프타임에 바로 빼주긴 했습니다만 여하간에 그렇고요. 이 마샬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존나 빡치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마티치가 중원에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마티치는 어쨌든 이 선수가 그 기동성과 순발력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출장 시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마티치가 부하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팅 라인업 예상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체크만 해주세요. 여기서 바뀔 수도 있죠. 자, 매치 포인트 보겠습니다. 크리스텐센이 아마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크리스텐센의 모습은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는 수비수의 개인 역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압박과 중원에서 이 좋은 조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과 이 유기적인 그 그림을 만들어주면, 설사 실수가 나오는 수비수들도 어느 정도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다. 이게 감독의 능력이다. 물론 또 투엘 감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단점과 실점과 뭐 여러 가지 약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맨유는 어쨌든 측면 자원이 카운터를 치면서 빠른 이 선수들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마르코스 알론소가 굉장히 부담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알론소를 넣어놨지만 저는 여기서는 벤치를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집중 공략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의 경우에 리스 제임스나 오도이가 이 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 제임스를 집어넣고 오도이를 올리고 뭐 좀 다른 방향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코바치치 조르지니는 저는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포워드 라인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메이슨 마운트를 펄스 9처럼 두고, 그 다음에 오도이와 베르너를 뭐 동시에 쓰는 뭐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의 흐름은 지루가 좋기 때문에 지루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저는 핵심은 이 맨유의 발빠른 어떤 그 윙포워드들을 막기 위해서 과연 알론소를 쓰지 않고 7회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뭐 이 정도라고 보이고요. 저는 크리스텐센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부상으로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카바니, 맥토미니, 반더비크가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티치에 대한 부담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 선수는 지속적으로 출장시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고, 세피 수비 공중볼 불안한데, 여기에는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데헤아가 지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셋피스에는 골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거는 파울이라고 봅니다만, 이 어려운 모습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거는 막 존나 파울이지, 막 가리고 이러니까. 근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수비진뿐만이 아니라 데헤아 역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스타TV와 함께 라이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투엘과 솔샤르는 이미 챔피언스리그에서 지속적으로 붙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인트로 보고 한번 경기를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